그동안 시흥에서는 민관학이 함께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 구축을 위한 오랜 학습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일부터 2019년 7월 8일 오늘까지 진행된 249일간의 기록을 19분으로 압축해서 담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내기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을까? 4월 10일! 지난 2011년부터 9년째 시흥시와 교육청이 공동기획해 진행하고 있는 시흥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모내기 체험교육 현장입니다. 팀장님하고 진희 씨하고 잠깐. 네. 249일간을 위해서 함께했던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협의체를 갖춘 것에는 아마 그동안의 과정에서도 시흥은 그 지역 주민자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어서 가능한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아까 이제 토론할 때도 막 서로 이견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의견을 또 이 합의를 하고 이런 아주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뤄왔는데, 이런 성과들이 이제 교육 자치라고 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감을 가지고 저희 교육부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방정부에서 이뤄내는 이런 노력의 결과들이 더 많은 지역에 확장되도록 저희도 그렇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아주 정말 감동적인 시흥의 사례들이 더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교육 자치를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정말 잘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바람도 더 크게 가져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13호 태풍 밍밍이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계속해서 북상 중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세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태풍을 뚫고 오셨네요. 네. 경기 스마트 고등학교 선생님들 오셨습니다. 선생님들이요. 이제는 실행 단계로 지금 2022년 실행을 목표로 가잖아요. 이 링링을 뚫고 올 이 열정이 있고, 작년에도 저는 정말 웃다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게 워크숍을 지냈는데, 그렇게 지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남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끈끈하게 남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마을교육 자치를 하면서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통된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자원이 좋다, 공감, 그리고 지금은 편안한 곳, 그리고 다양성, 일시적인 거주, 그리고 어제는 괄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의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공통되어진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 키워드, 다양성, 그리고 제가 볼 때 보니까 함께라는 말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간다라는 것, 다양성과 함께, 변화.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정한 마을교육자치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변화하는 우리 정학마을교육자치 목소리 지르고
함께 변화를 일으키는 정학 교육자치 마을의 이야기를 잘 담는 것. 그리고 니꺼 내꺼 나누지 말고 함께 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생각하고 학교에서 생각이 동상이몽? 약간 아직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나. 학교에서 추구하는 것들 또 마을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조금 다른 면이 있거든요. 마을에서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으면 진짜로 몸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생각은 따로 날아갈 수 있어서 계속 만나고 토론하고 이런 만남이 계속 되다 보면 어떤 꼭지점을 찾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역량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율을 해 나가면서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다음에 지역 자원을 어떻게 갖다 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여기 이제 이 자치회에서 이루어져야겠죠.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끝까지 함께하면서 그것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의 청년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지인이나 이렇게 바라봤었기 때문에. 자원을 연계하고 개발하고 거버넌스를 지원하고 성과 관리하는 이런 정도의 일이 이 시흥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리적인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이랑 교육지원청이랑 지금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 공간을 합치는 방식으로 좀 가자. 2020년 3월을 목표로 해서 1단계 모델이고요. 2단계 모델은 아이들의 교육을 학교 하나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시민들이 주권자인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이런 길을 가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 정립이고 또 진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은 학생에게만 한정돼 있고 시청은 학부모나 그 가정을 돌볼 수가 있으니까 이 예산이 함께 집중이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흥의 교육력이 향상이 되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가 구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래교육 뒷단도 가야 되는 방향이 그런 어떤 자주성이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갖추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마을이든 학교든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소외돼서는 안 된다. 그런 느낌을 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교육 공동체나 우리 시흥 시민 모두가 합의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담론이고 우리 시흥의 미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뭐 나쁘게 얘기하면 폐쇄성이고 좋게 얘기하면 전문성인데 그런 것들을 미래 사회의 변화에 맞게 시민들하고 나누자. 시민들이 지금까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자치 역량 자체가 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새로운 방식의 길들을 좀 찾아보자. 그게 어쩌면 새로운 방식의 길을 찾기 위한 제도로서 또는 틀로서의 미래교육지원센터 모델인데 뭐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자 했던 게 오늘 보고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도권을 시민들이 갖는 게 좋다. 어쨌든 시민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청이나 지원청이 또는 경기도교육청이 내가 이거 주도할래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제 학교 완결형 교육이라고 하는 건 미래 사회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학교 완결형 교육 체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의 차이는 좁혀가면서 그 다음에 2기관, 3기관, 4기관 2기관이라 하면 시흥시청, 시흥교육청 3기관이라 하면 거기 학교 하나 더 4기관이라고 한다면 마을 교육 공동체가 모여서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논의하고 그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서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갈 때 이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시흥 교육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거기를 졸업하면 뭐 가야금을 배운다거나 기타를 배운다거나 우쿨렐라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전 계속 다니면서 애들 계속 리코더와 오카리나와 해금과 대금, 뭐 대금도 아니고 단소, 뭐 이런 거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는 게 가장 우선인 거고, 지금 시즌2 시작한 지도 4년 차인데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걸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학교교육분과에서 그 꼭지만 가지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래야 한 단계가 가는 거고, 아까 장학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돌표가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개념 계속 또 이게 나열하는 걸 채워가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논의한 것들이 직접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거. 선생님들이 제안을 주셨던 사항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사업화되고 또 평가되는 것들이 막 보여요,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의 제안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또 현장의 교사가 함께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것을 학교가 다시 가져가는 구조에서 학교가 되게 풍성해지거든요. 교육과정이 풍성해지고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름 자부심도 되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이 지역에서 반영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어떤 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도 함께 전해줄 수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무슨 문화니까 배경음악, 배경에 깔리는 음악, 부금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런 식으로 자막할 때 나중에 타이틀이나 자막 크레딧 쓸 때 이 레이어에서 텍스트 기능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자가 나와요. 전문가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내가 감히 보여줄 수 없는 영상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움의 지식들이 아이들한테는 또 다른 또 큰 파장이 됐던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 쌤 저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요. 저 배우에 한번 도전해 볼래요. 이런 얘기를 선배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또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뭐 다 아이에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 수업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이의 삶에 스며들어서 그게 뭐 꿈이 되고 취미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을교사와 함께 하면서 저도 배우거든요. 실은 저도 부족한데 쌤을 통해서 배우는 이 수업이 되게 아이들이나 저나 함께 배우는 시간이고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생님을 도와서 스크립터를 했고, 스크립터가 뭘 그거를 역할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배운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뭐 영화나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고 궁금했었는데 잘 해결된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커서 같이 할 일 없고 좀 일이 안 되면 같이 뭐 개그맨 뭐 그런 걸로 한번 해보자고. 맞아요. 유튜브 같은 거 촬영 같은 것도 장난스럽긴 맞지만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어렵고 어렵는데 재밌어요. 맞아요. 마을교사는 현장 중심에서 아이들이 실제 자기 생업과 자기 삶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과 교과 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매개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과목을 예를 들자면 영어를 배울 때 어떤 아이는 눈으로 더 빨리 익히기 때문에 텍스트가 편한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귀가 더 발달한 아이는 음성으로, 오디오로 더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고, 몸이 더 이렇게 지각적으로 발달한 아이들은 연극, 이 몸 활동을 통해서 영어를 더 빨리 습득하는데요. 그 모든 아이들의 다양한 체득 방식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을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과 과정은 아무래도 교과서 중심으로 학교 교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 중심이기 때문에 교실 안 수업에 익숙지 않은 좀 더 에너지가 큰 아이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업은 바로 마을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교육 자체별로 5분 정도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다들 의욕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아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이지만 참 흥분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원도시민대 특이하게 두
2개 마을이 합해져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묶었던 계기는 원도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이 첫 발을 내딛어보자 시작을 했는데 정말 아닌 말로 동상이몽이라는 거를 그 회의 시간을 좀 뼈아프게 느꼈던 회의 시간이었어요. 광고 연성권, 그다음에 이제 정합권은 이제 점점 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소래권은 왜 안 될까? 저희도 사실 퀘션 마크입니다. 교장 선생님들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마을 이거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좀 낮으세요. 목감동 학교가 신설되고 한 거 총 6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문은 사실 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쪽 교장 선생님들은 다 노 하는 바람에 조남중, 농곡중 일단 2학교로 시작을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하시면 어떤 식으로든 협조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들으면서 이건 또 지원청이 무슨 역할을 해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지만 그 중에 마음이 맞고 뜻을 같이 해주고 뭔지 모르지만 한번 해봅시다 하는 분이 반드시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근데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하는 생각도 가끔 드실걸요? 처음에는 이제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어떻게 협업하면 그렇게 잘 되니 이제 이런 거 많이 벤치마킹 왔고요. 지금 현재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사례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태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한국형 모델,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게 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교육에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시흥에는 그만큼 하는 교사, 사실은 마을 교사들, 주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되면 우리라도 같이 해서 설명을 합시다. 해보는 거죠. 예, 한 번이라도 돌려보면 그러니까. 안 돼. 정 안 되면 저희라도. 꼭 바깥에서만 찾지 말고 우리라도 해서. 관광과랑 그렇게 협의를 해볼게요. 예. 그렇게 해서 한 개라도 해봅시다. 22일하고 23일 통합설명회가 다 이루어지고요. 지금 10명 정도 부서 팀장님들하고 어제 한 공간에서 저희 이제 행복교육지원팀, 그다음에 교육청은 혁신교육 그쪽 팀, 이렇게 이제 팀 정도의 이제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1단계 때 꼭 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또 교육부에서 저희 모델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이런 모델들이 한번 해볼래 하고 지금 공모 사업 중입니다. 그래서 22일까지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서 제출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와 있는데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고요.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같이 해보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공교육 입장에서 학교는 그 교육의 중심에 있는 곳이잖아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와 마을 분들이 함께 있는 그 교육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토양을 만들어 드리는 것, 학교 얘기를 잘 경청하고 그리고 학생의 입장을 잘 이해해서 이걸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되겠죠. 시민과 시청과 교육청이 하나가 돼서 한 곳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그래서 함께 가는 것, 더불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가 아니라 사실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저도 교육이 어떤 방향인지, 사실은 이게 모델이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사실은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처음에 우리가 한국형 모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이 아이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아니라 학교를 어떻게 지원해야지 사실은 아이들한테 잘 지원이 가능할 건지 이런 고민 때문에 진행을 했는데요. 왜 하는지를 서로 학교는 학교대로, 마을은 마을대로, 그다음에 시청은 시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항상 염두를 해줘야지만이 기존에 있는 습성을 좀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